자, 이거는 고2 2019년 11월 학평 기술지문이었는데, 그때 당시 고2 입장에서는, 고2 입장에서는 11월이면 고3과 제일 가까운 시험이죠. 그런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지금 지문 해설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지문을 전부 다 해설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실천적인 느낌이 안 들어서, 필요한 것만 잡아주고 실제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제가 이 지문 해설에서 생략하는 내용일 텐데 그 생략하는 내용은 문제풀이로 줄게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이것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 기술 모르는데 이것만 읽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랑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문을 읽고 지문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후자의 모습인 거죠. 자, 아무튼 간에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짚어줄게요. 자, 보시면은 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는 거,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 하이패스라는 거 알죠? 그냥 지나가면은 알아서 요금이 산정이 되는 그런 녀석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필요한 거, 1문단에서 더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은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인데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문은 이런 지문인 거죠. 위에다 쓸까요? 이 지문의 제목은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런 단어를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겁니다. 이 지문 말고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과정과 방식인데 이거 좀 이따 수정할 거예요. 좀 이따 읽으면서 이 아래는 수정할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 이렇게 밑줄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과정과 방식이라는 게 그냥 과정과 방식이 아니고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작동 과정과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지문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시분할 방식인데 이때 어쩌고 저쩌고 방식과 이 방식은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 비동기식 체크하시고 동기식 동그라미 그 다음 문단 비동기식 동그라미 해서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지문에선 이게 끝인 거예요. 나머지 많은 개념들은 체크하셔도 되겠지만 데이터 처리 방식 아래 두 개만 더 쓸게요. 동기식 시분할 그리고 비동기식 시분할 이렇게 쓰시면 이 지문 요약이 끝난 겁니다.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오케이? 큰 맥락은 다 잡은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혹은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도 이 단어를 보면 1초 만에 찾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가 필요되는 단어는 요구되는 단어는 이걸로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절어도 돼요. 조금 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까지만 읽어보시고 이 과정 이후엔 방식이 나오겠구나 정도까지만 예상된 상태로 여긴 아직 안 읽었다는 가정 하에서 A를 들어갈게요. 이 문단을. 그래서 이 녀석은 당연히
보기 2점짜리 문제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도와주는 놈이라 그랬어요. 항상 보면서 하셔야 돼요. 항상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쵸? 같이 그냥 하나하나 해볼까요? 같이 하나하나 해보면 이건 어떤 식으로 읽으면 이해해야 되느냐. 글을 쭉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랑 같이 봐야 돼요. 자, 차량이 요금소에 이거는 임의로 밑줄을 긋는 거니까 따라서 밑줄 그으셔도 되는데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하세요.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뭐 초록색이나 아무튼 간에 하세요. 자,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의 통신이 일어난다. 바로 이게 첫 번째 과정인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지역 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이 동그라미 치고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뭐여야겠어요? 3이어야겠죠? 지금 1, 1, 2, 2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겁니다. 이렇게 그림하고 지문하고. 그리고 3, 지역요금소. 이러면서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로공사 요금 정산 센서의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청을 하죠. 여기까지가 바로 3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밑줄을 안 칠게요. 다시 지역 요금소 ETC 서버를 다시 거쳐요. 그래서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에 경유돼서 다시 차량이 이렇게 통과해서 갈 때 차량 단말기로 쏴지는 거겠죠. 왜 이 뒷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자세하게 나온 것보다는 이것과 같은 그 뼈대를 공유하지만 간단하게 나온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는 언제나 만약에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잖아요. 몸이 왼쪽으로 가면 안구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거 아닌데 어떤 바깥 고등근, 안쪽 고등근 이런 안구 지문에서 대충 비스무리한 거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해주는 건데 몸이 왼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이 같은 점을 이 중심을 볼 때 몸이 왼쪽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물건을 계속 보고 있기 위해서는 안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안구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안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몸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걸 보기 위해서 안구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데 이걸 이렇게 지문에서 설명을 해줬어.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말로 생략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략된 몸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안구가 왼쪽으로 간다는 마찬가지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에서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거를 많이 들을수록 이런 비스무리한 녀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찾고 문제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주 미세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봤는데 정보가 당연히 안 나오고 그 당연히 안 나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정보를 읽고 그걸 역으로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과정,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보기, 2점짜리 보기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단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분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지문에서는 끊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제를 보면서 풀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찌됐건 간단하게 설명만 미리 하자면 결국은 이 시분할 방식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타임슬롯이라는 분할 단위로 다루는데 뭐 똑같죠. 우리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우리도 1분을 60초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1초를 더 좁게 나누거나 아니면 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몇 초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응?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타임슬롯이라는 녀석을 얘가 1초짜리든 0.1초짜리든 3초짜리든 그건 모르죠. 안 줬으니까. 어찌됐건 이 시간의 특정한 뭉탱이 단위인 타임슬롯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어떠한, 뭐 이걸 왜 처리하겠어요? 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요? 바로 이 2점짜리 보기 문제. 이 문단에서 봤던 여기서 말했던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보면 뭐 타임슬롯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쳤을 때 동기식과 비동기식이라는 녀석은 이 개념도 알려주죠.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차가 여기에 진입해가지고 여기에서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는 것이고 명칭을 붙인다는 것이고 이걸 설명을 해줬고 동기식과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동기식은 이 타임슬롯이라는 녀석을 다 미리 지정을 해놓고 데이터가 전송되면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지정된 타임슬롯을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겠죠?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뭐 가장 간단하게 이 정도의 아니면은 뭐 영업용차 아니면은 가정용차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나 정확히 몰라요. 다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이미 이 차는 어떤 차다. 그러니까 이런 요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은 그 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요금 정산센터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정해주면 딱 정해진 프레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차가 딱 들어와야 데이터를 주고 처리하니까 다음 차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 프레임은 차요, 안 차요? 안 차고 프레임은 뭐라 그랬어요? 프레임은 계속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는 녀석을 말하는데 계속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안 지나가면 이 들어오는 순간에 맞춰서 데이터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딱 정해진 프레임을 그래서 프레임을 준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러한 뭐 어떠한 제 데이터 같은 걸 정해서 주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오면 타임슬롯이 빈다는 거죠. 비면서 계속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딱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오류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은 이러한 빈 타임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새로 생성되는 녀석, 원래 있던 녀석들 다 그런 거죠. 이런 타임슬롯, 빈 타임슬롯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낭비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비동기식은 어찌됐건 간에 이 동기식의
사용하는 어떤 것을 안 쓴다라는 말이니까 동기식과 차이가 있겠죠. 동기식을 이해를 했다면 비동기식은 그냥 이 밑줄만 봐봐요. 일단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슬롯을 낭비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든 방식인 것 같죠. 그쵸? 하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서로 맞교환되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계속 다 읽어버리게 되네 지금. 그냥 읽읍시다.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타임슬롯을 비워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타임슬롯이 할당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동기식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동기식은 뭐였어요? 여기에서 좀만 다르게 그립시다. 동기식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잡아볼게요. 여기에서 차가 들어왔다면 여기에서 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정 개수의 타임슬롯을 모든 차가 뭐 같은 개수를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음 차가 들어올 때까지는 빈 타임슬롯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차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데이터가 차가지고 또 똑같은 개수의 타임슬롯이 그 차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정해진 개수의 타임슬롯만 계산을 하면 이 녀석들은 전부 다 하나의 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말은 비어있는 차가 아닌 차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타임슬롯을 차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타임슬롯이라고 착각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결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 비어있는 이 단점, 낭비되는 점을 없애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식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차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원래 동기식이라면 타임슬롯이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차가 들어올 때 이렇게 새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텐데 비동기식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음 차의 타임슬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차가 나중에 늦게 들어온다면 혹은 차가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버리면 혹은 이 두 개의 기지국 사이의 차가 멈춰버린다면 그런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타임슬롯 4개만 썼는데 이거 지금 보기 문제를 제가 안 봐가지고 타임슬롯을 몇 개를 써야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타임슬롯은 막 10개, 8개, 10개씩 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차에 할당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한 차마다 정해져 있는 타임슬롯의 개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동기식 방식에서 빈 타임슬롯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해결을 했지만 그로 인해 딱딱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할당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어떤 차는 4개가 할당되어 있고 어떤 차는 8개가 할당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 지문을 전부 다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문제도 같이 줄게요. 이거 보고 나서 문제풀이도 같이 보시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개 찍는 시기가 좀 달라가지고 어쨌든 이거 먼저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 문제풀이 강의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